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사람은 줄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같이 부딪히던 동료들,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관계들이 어느 순간 뚝 끊기듯 사라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막상 은퇴 후에는 외로움이나 관계의 공백을 먼저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9세 이응덕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은 공감을 줍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말해줍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의 가장 큰 변화는 선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만남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자유인 동시에 부담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응덕 씨 역시 처음에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매일 전화 오던 동료들의 연락이 끊기고 회식도 사라지고 일정표가 텅 비는 순간을 맞았죠.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 깨달음이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이응덕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자리였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그 모임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젊을 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직장, 직급, 이해관계가 사라지니 사람 자체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건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역할이 사라지면 쉽게 끝나지만 오래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나와 오래 함께할 사람인가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새로운 관계 만들기입니다. 이응덕 씨는 지역문화센터에서 건강 강좌를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기다리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생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려는 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해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운동, 취미, 봉사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이응덕 씨는 은퇴 이후 오히려 연락을 줄인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가까웠지만 사실은 업무로 연결된 관계였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은퇴는 관계를 늘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과 계속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보면 은퇴 후 인간관계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셋째,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은퇴 후 삶은 훨씬 안정되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응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삶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큽니다. 직장에서는 관계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관계 자체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더 진심이 필요하고 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결국 몸이 따라줘야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관계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활동량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 연금, 자산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응덕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 인간관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준비 요소입니다. 돈은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사람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은퇴 후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지금부터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은퇴 준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인간관계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몸과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이상 진행된 장기 연구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백 명의 삶을 수십 년간 추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다.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일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흔히 유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문제입니다.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망가뜨리는 상태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원하는 관계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응덕 씨 이야기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가 동창 모임을 다시 찾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관계를 정리한 행동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신의 뇌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인 셈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만남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 리듬이 있을 때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됩니다. 실제로 노년층에서 사회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인지 예비력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뇌의 여유 자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쌓이면 뇌는 더 많은 연결망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빠르게 기능을 축소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말수가 줄고 만남이 줄어들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정체성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 우리는 직함으로 불립니다.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하지만 은퇴를 하면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감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관계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운동친구, 동창, 동네 형님, 봉사활동 선배가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걸 알면서도 왜 실천이 어려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계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귀찮고 어색하고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장벽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모임, 매일 한 통의 안부 전화, 가볍게 시작한 산책 모임,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연결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응덕 씨의 삶이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달라졌다. 은퇴 후 삶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계도 건강도 만족도도 모두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